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뻔뻔해 전쟁 비용 거의 이제 870억 달러를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 전쟁 비용이 한 700억 달러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부수적으로 요구한 게 170억 달러 정도 되는 모양인데 전쟁을 외상으로 했다는 소린가요? 음. 아니면 어디서 돈을 땡겨다 써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 비용 등 우리나라 돈으로 135조 원, 87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출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요청액 대부분인 약 700억 달러는 분쟁 기간 국방부가 지출한 작전 비용에 충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 작전 비용을 외상으로 땡겼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쓰긴 썼을 거잖아.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 안 된 상태에서 선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700억을 달라는 거 아니야, 국회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트럼프가 다시 이제 군산업체, 방산업체 기업 CEO들 모아가지고 야, 너네 좀 빨리 좀 생산을 하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이 비용이 뭐냐?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알겠다. 우리가 그러면은 설비도 늘리고 지금 최대한 빨리 돌리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식 계약이 돼야 된대요. 국방부랑. 근데 정식 계약이 의미가 뭐냐면 착수금,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줄 돈이 없대요. 없어서 지금 트럼프가 요거 빨리 해가지고 돈을 일단 주고 빨리 계약금을 주고 계약이 완성이 돼야지 지금 이제 거의 절반 정도가 털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미국은 지금 무장 해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싸우고 싶어도 무기가 없어요. 무기를 살라는데 무기 장사들이 외상을 안 줘요. 안 줘요. 현금 입금 된 다음에 만들기 시작한대. 아니,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더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도 더 고용하고 그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도 늘려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청주는 저기 업체에도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중국산 히터리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말던 단가로는 못 만듭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배짱을 튕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얘들 모아가지고 쪼가지고 야 니들 빨리 만들어 하면 만들 줄 알았더니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업가들이잖아. 돈이 없는데 뭘로 만들어? 그 이란 의회는 미국 의회에서는 상하원이 전부 다 앞으로 전쟁하는 거를 추가로 못 한다라고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버렸고 물론 트럼프가 거부권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합법적인 파병은 앞으로 불가한 상황이 됐고 지금 있는 700조를 갖고 이미 바닥난 무기를 수선하고 새로 사들이는데 복원되려고 하면 못해도 2년은 넘게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생산해왔던 몇 년치를 다 써버렸으니까 그렇죠. 최소 2년 동안 미국은 무장 해제 상태로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게 의회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만일에 하나 이 돈을 미국이 올해 못 줘. 올해는 재정 상황으로 이거 추가로 더 지출하게 되면 미국 재정 빵꾸나 물가 빵꾸나 이러면서 의회에서 이걸 안 해준다고 치면 내 생각에 분명히 이 돈을 윤석열이처럼 어디서 삥땅을 쳐야 돼? 저기 밑돌 뽑아가지고 이제 밑돌 뽑아서 웃돌 개는 방식으로 듬성듬성 돈을 빼다 썼을 거란 말이야. 이거 안 메꿔주면 어디서 지금 미국 재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릴지 몰라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재정 지출이 끊기게 되는 정부 셧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금액이 너무 크거든. 근데 지금 공화당에서조차도 중간선거 앞두고 유권자 눈치 봐야 되잖아요. 유권자 눈치 봐야 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이 전쟁 싫어하거든. 근데 전쟁 비용 700조 결제를 해달라는데 공화당 해줘버렸어. 그리고 나도 거기에 찬성표 찍었어.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의원직 거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뭐 거의 5대5 균형 비슷하게 공화당이 약간 우세한 채로 요렇게 유지되고 있었던 이 여대 야소가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중간선거에서 완전 대패할 수 있는, 심지어 자기 유리한 지역구에서도 대패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치나 재정이나 외교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없으면 반드시 행정이든 어디서든지 이게 드러나서 빵꾸가 나거든요. 하반기 때 미국 경제를 비롯한 미국의 전체적인 이 경기나 외교 상황들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쪽을 굉장히 관심 갖고 보면서 이 대목이 중요해요. 갑자기. 우크라이나의 이번 드론으로 인한 이 모스크바 러시아 공격을 막 칭찬했어. 왜 그 순간 그럴까? 왠지 저기 날아간 드론들이 트럼프 아들네 드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야. 에헤이, 참. 자, 뉴스 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G7 정상회의에 젤렌스키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젤렌스키가 자신 있게 여기 트럼프도 있고 나도 있어. 푸틴아 자신 있으면 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푸틴 러시아가 우린 거기 초청을 안 받았거든. 이러면서 이제 안 가면서 굉장히 부글부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가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얼마나 또 옆에서 이렇게 요사를 떨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드론 작전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열광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허. 근데 우크라이나가 말씀드립니다만 전쟁을 5년째 하고 있는 나라고 아무런 국가 생산이 없고 재정 수입이 없는데 1000대나 되는 엄청난 드론으로 이번에 공습을 했어요. 그 전에 일주일 전에 500대를 날렸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사이에 1500대를 만들어서 날렸는데 그걸 다 우크라이나가 직접 만들어서 날린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빙성이 안 가는 거란 말이죠. 왜요?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3D 프린터로 드론 만들고 있어라고 그 얘기했어요. 3D 프린터가 얼마나 비싼데요. 플라스틱이든 뭐 알루미늄 그 3D 프린터로 해갖고 물건 만들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 드론이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2.5m, 3m짜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풀 패키지로 하려 그러면 초대형 3D 프린터도 3일 걸려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 치면 몇천 대나 되는 드론을 이렇게 생산할 수 없다는 그리고 거지. 되게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전쟁 와중에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만드는 회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드론 사업을 트럼프 아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미국 국방성에서 공격용 드론을 만들 수 있는 허가를 트럼프 아들들한테만 내줘가지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걸 만들어서 영업을 하거나 수출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트럼프 아들이 이번 중동전에서부터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국방부 허가를 받아서 이거를 전쟁에 쓴다고 많이 뿌렸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네 아들이나 이런 그 드론 업자들이 만들고 있는 게 최첨단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리퍼나 이런 무인기 형태 드론이 아니고 이란산 사이드를 복제해갖고 미국식으로 바꾼 드론들을 주로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물건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 게 아니냐. 미국 측에 의해서 트럼프 아들들에 의해서 건너가 갖고 이게 모스크바 공격에 쓰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든다는 거지, 의혹이.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원래 이 드론들이 사이드 드론도 그렇지만 이 항속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아요. 왜냐면 그 드론의 엔진이라든지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드론이 지형을 판단해 갖고 목표로 돼 있는 지역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이런 통제 장치들. 그러니까 아예 노선을 입력시켜 갖고 보낼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전파 지시를 받아가지고 보정을 해갖고 갈 수도 있지만 1000대 규모의 이 정도의 드론을 날리려고 하면 그에 얼맞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통제 기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건 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드론 자체를 만드는 거랑 드론을 이용해갖고 실전에서 정확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 우크라이나가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지. 자체 기술은 아닐 거라는 거야. 결국은
러시아를 자극하고 지들이 어떻게든 조금 경제적 이득 내지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가지고 뭔가 드론 자체를 우크라이나한테 미국이 제공한 게 아닌가, 공유한 게 아닌가, 판매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관련해가지고, 트럼프가 요새 이제 입장이 어려우니까 자꾸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우리가 이제 48분 만에 정복을 했다. 이게 대통령 빼오는 작전이 48분 걸렸나 보죠. 그 작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석유로 이번 이란 전쟁 비용을 28번을 갚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 즉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실제로 엄청난 규모로 빼다가 우리가 썼어요. 수백만 배럴을 우리가 갖다가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한테 석유를 훔쳤고 이 비용을 전쟁 비용으로 전용했다고 자기 말로 회견에서 밝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를 보호령으로 우리가 지정해야 된다. 이 부분을 내가 미국의 새로운 주로 편입시키는 법안을 내가 제안을 하겠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남의 나라를 침탈하고 거기에서 자원을 불법적으로 빼다가 쓰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미국 대통령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3세계 국가들도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미국이 중재자 내지는 미국이 어떤 그 전쟁이라든지 국제 분쟁에 있어서 미국을 끌어들이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미국은 전쟁도 지고 돈도 깨졌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이미지가 말 그대로 양아치로 추락했다. 거의 이제 미국은 살아있는 국제사회의 산적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트럼프 일가는 떼돈을 벌고 있다. 네. 근데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거죠. 히딩크야? 자, 티등크는 축구를 이기기라도 있지? 에이. 자,